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정천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네네. 되자마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치 자체가 위헌 위법한 네. 조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발의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쵸? 발의를 했죠. 우리 네.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발의는 됐고 아마도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나와 있겠죠? 먼저 그러면 저희가 탄핵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그럼 보면 네. 대통령이 지금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네. 이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에 해당되는 사유예요. 지금 이제 탄핵의 대상이려면 대통령의 직무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장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인간 김장천이 그냥 그렇죠. 마트에서 장 보다가 뭐 이렇게 뭐 법률적인 잘못을 했어. 그런 거는 빼고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는 자연인 윤석열이 한 겁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한 겁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 또한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만 있죠.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 권한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집행했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범위 내는 맞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가 네.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지난 영상을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인,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는 탄핵을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그 탄핵 소추 의결안을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의결하는데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탄핵 소추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 다음에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 요건을 좀 강화해 놨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과반수 발의는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로 봤을 때 151명이 맞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탄핵할지 말지를 의결해 봅시다 하고 테이블에 올리면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올라갔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족수로 하면 200명이에요. 200명. 딱 200명 이상이니까 200명. 맞습니다. 네. 지금 야당 쪽이 192석이에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8표가 이쪽으로 찬성을 해줘야만 탄핵이 되는 거예요. 야당 측 192석이 모두 동의를 하고 그렇죠. 여당 측 8명 이상의 이제 이탈표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탄핵 소추가 이제 의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자, 탄핵 심사해 주세요 하고 어디로 보내요? 헌재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이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통령의 탄핵은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절차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에서 자, 이거 헌법재판소로 그래 보냅시다 라고 의결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막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네네. 시간이 생각보다 꽤 소요됩니다. 한 그렇죠. 2달, 3달. 이 동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일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탄핵 의결이 있는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 의결을 이번에 만약에 받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일단 정지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권한 대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가 행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심판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 결정이 나는 거예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이제 파면 결정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각을 하겠죠. 그래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 빨리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논의가 이렇게 되냐면 원래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이 맞습니다. 있어야 하고 원칙은 최소한 7인이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6인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뭐야? 헌법재판소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탄핵도 다 멈추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6명이 되면서 네네. 사실 그 7명이 있어야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찬성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명을 더 임명을 해서 9명이서 이제 심리를 해서 이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났어요. 탄핵 결정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이 사람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에요.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결정에서 파면된 사람은 이 결정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해서 민사상,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해라고까지만 결정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의 문제는 또 남는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이것이 만약에 의결되고 그 이후에 헌재로 넘어갔을 때도 사실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파면이 되는 것이니까 탄핵으로 갈 때까지 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자기들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넘어갔다는 전제하에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통령의 탄핵과 네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몇 달간의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 나눌 사정이 있으면 네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